안녕하세요. 대치상하학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서정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요즘에 영어 내신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휘문고하고 숙명여고에 한해서 제가 내신에 준비하는 제목 자체가 그렇죠. 내신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봐보시죠. 내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겁니다. 다 아시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즉,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출제하실 때 항상 벗어나지 못한 굴레가 있어요. 휘문고도 마찬가지고 숙명여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신 문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만의 색깔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출제해봤는데 저도 출제할 때 보면은 특별히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의 한 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분사구문 이런 거 저는 출제하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도치구문 이런 거 출제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휘문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문고 선생님들은 동사의 종류표 문제를 굉장히 즐겨서 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타동사냐 자동사냐 이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도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문제를 출제하실 때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내신 문제는 수능 문제와 달리 자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내신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 따져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봐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맞느냐, 공부를 시키다라는 표현이 맞느냐 했었을 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맞는 게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은 사실 공부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내신은요,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찍어준 거에서 다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뭘 것 같아요? 그럼 맞았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료, 그리고 이따 후술하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에서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식 예비 문제로 뽑아줬던 지문들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야.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외웠는지 아니면 외우지 않았는지를 시험 전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주의하시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난이도가 문제죠. 난이도가 상이냐, 난이도가 중하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제 광고에도 많이 나가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어려운 학교 내지는 최상위권 학교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요, 휘문고나 숙명여고 문제는 난이도 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자면 중 아니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은 진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진도가 적어요. 지금 강남권에 계신 학부형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내에 있는 학교들만 비교를 하시니까 어느 학교가 영어 문제가 어렵다, 어느 학교는 영어 문제가 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최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는요, 영어 진도가 300페이지 이상인 그러한 매 시험마다 300페이지 이상의 진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아이들은요,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그런데 휘문고나 숙명여고는 일단은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0% 이상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다 비교 분석해 보면 교과서나 모의고사나 부교재나 휘문고, 숙명여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중 아니면 하인 이유가 뭐냐? 변형이 거의 변형 형태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학교들 보면요, 교과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영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같은 주제의 지문들을 찾아가지고 시험에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명여고든 휘문고든지 간에 변형이 없고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지문이 그대로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 특히 휘문고나 숙명여고는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1등급이냐 3등급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1등급의 목표인 아이들은요, 따져보면 얘네가 영어만 1등급의 목표겠어요? 아니에요. 수학도 그렇죠, 국어도 그렇죠, 과학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 목표인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휘문고의 경우에는 거의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16등 내지는 17등 정도까지가 1등급인데요. 1등급이 목표인 아이들은 영어만 1등급이 목표 아닐 거 아니에요. 나머지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등급의 목표인 아이들은 현재 강남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신 수업들처럼 7주 정도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7주 정도까지를 소요해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대형 단과를 들어야 될 것이냐? 대형 단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7주 동안 공부시켜봤자 양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양을 늘리는 수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신 문제의 난이도가 중 내지는 한데 왜 이걸 난이도를 공부하는 양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올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시키면 되고요. 일단 7주까지 필요 없다. 여러 명이 듣는 수업 필요 없다. 그렇다면 4주 정도에 그냥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왜? 진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등급 내가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휘문고의 경우에는 뭐 90등 정도까지 내지는 80등에서 90등 정도까지는 4등급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3등급 정도가 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형 단과 듣는 거 뭐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형 단과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전부 6주 내지는 7주라고요. 3등급이 목표인 아이들이 한 달 반 전에 했던 수업을 기억할 것이냐? 기억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특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암기해야 될 것들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미 7주 동안 내신 공부를 시키고 있으면 여기서는요, 학교 진도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문제를 출제할 때는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수업도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올해 이제 기말고사에는 6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겠죠? 6월달 모의고사도 안 본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시작한다? 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전부 오히려 수학이나 국어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등급 내가 목표인 아이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휘문고등 숙명여고도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문법 문제들. 그래서 내신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법들 점검하는 시간을 갖다가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또 3등급 내가 목표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에 나올 것들의 양을 굉장히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봤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학부형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신 준비를 할 때 강의 내용이 중요하냐 자료가 중요하냐? 물론 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료요? 자료는 단순해야 됩니다. 최근에 요즘에 자료 싸움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20년 넘게 강의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좋은 자료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 자료 만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 자료 중에서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압축시켜주고 시간을 줄여주는 게 영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중요하냐 자료가 중요하냐 다 필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관리입니다. 일단은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어렵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어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주까지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4주 정도면 됩니다. 보통 12 곱하기 40 때려보면 480개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표제어가 480개고요. 거기에 반의어, 동의어가 있는데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험에 출제될 것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4주 정도 동안에
정말 암기해야 될 단어,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단어 위주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는 이 관리도요, 알바들이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선생님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오히려 강의 내용이나 자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신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게 양이냐 질이냐. 이건 이미 결론 났죠. 당연히 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수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을 줄여주는 압축된 정리, 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훌륭하게 내신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내신 공부를 시킬 때 중요한 게 7주 공부겠느냐 4주 공부겠느냐,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인 휘문고, 숙명여고 7주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4주면 되고요. 이 4주 동안에 첫 번째 학교에서 나가는 수업, 특히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충 프린트가 나오죠. 이 수업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경중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4주라고 해서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달력을 보고 우리가 스케줄을 짤 때는 일정표를 쳐야 되겠죠. 사회가 부족할 수 있다 싶었을 경우에는 6월 달에는 지금 6월 1일 이때 지방선거가 있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두 번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싶었을 때에는 모든 애들이 부족하진 않겠죠. 영어가 약간 약해서 4주 정도의 수업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4주 정도의 관리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6월 1일 그리고 6월 6일 따로 불러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내신 수업의 특징은 뭐냐? 일단 교과서는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교과서 우리가 시험 범위 정리하는데 하루면 끝납니다. 보통 2시간이면 다 끝나요. 중요한 건 수업이 2시간이라는 이야기지 그 내용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또 시간이 들겠죠. 일단 교과서 정리, 그 다음에 부교재 정리, 모의고사 정리,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머릿속에 주지를 시켰느냐, 그리고 암기를 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2주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 나머지 2주 동안에 문제만 펴봐, 그런 수업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변형이 아예 안 돼 있는 1단계 문제부터 변형이 다 돼 있는 6단계 문제까지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1등급과 2등급의 컷을 갖다가 나누는 킬러 문항은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전부 다 미리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내신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 내지는 지금 7주 동안 시작하고 있는 강의를 이미 수강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업이 나하고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싶으시다면 대치 상하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또 한번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